자, 한 주간 여러분들 잘 보냈나요? 자, 지금부터 1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주차 때 우리 원가 기초 개념에 대해서 잘 살펴봤죠? 원가 기초 개념은 우리 원가 회계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만약에 이런 기초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가 해결을 공부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가 계산 공부를 하다가 어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 기초 개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원가 계산인데요. 챕터 1에서 배웠던 원가 기초 개념과 더불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이제 오늘 배우는 그 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 기초 개념, 원가의 기초 개념과 원가 계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뭐 개별 원가 계산이라든가 종합 원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전부 녹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주차 1교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인데요. 요거는 원가 계산의 절차와 종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가 계산의 절차입니다. 자, 우선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자, 원가 계산이란 제품 생산에 투입된 가치를 제품 단위당 배부, 계산, 집계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제품 한 단위당 이 원가가 얼마냐를 잘 찾아내어야 판매 가격을 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제품이 만들어질 때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 그리고 제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이런 식으로 쭉쭉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품별로 단위당 원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공장이 있는데, 자, 이런 TV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제조를 하는 어떤 공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조 부분으로 제조는 안 했죠? 이 제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을 보조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 식당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력 부분도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보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대부분 제조 간접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100% 제조 간접비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당 부분에서 그리고 전력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뭐 제일 첫 번째는 제조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줍니다. 자, 배부 기준이라는 거 우리 기초 개념 편에서 배웠죠. 자, TV 제조 부분에서 우리 식당에 차지하는 그 식수인을 더 많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식당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TV 제조 부분에 비례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으로 먼저 밀어주고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TV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 그리고 보조 부분에서 이렇게 배부된 제조 간접비를 합한 금액을 제품별로 이렇게 배부를 해서 자, 우리 40인치 TV의 단위당 원가 50인치 TV의 단위당 원가 60인치 TV 단위당 원가 이런 식으로 제품 단위당 원가를 산출하는 절차가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원가 계산의 절차는 요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먼저 합니다. 자, 이 요소별이 뭐냐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요소별로 먼저 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분별로 원가 계산을 한 다음에 제품별로 이렇게 배부하면서 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가 계산을 하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죠?
최종적으로 제품별로 집계를 한 다음에 제품별 단위당 원가를 산출하는 것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원가 계산은 자, 요소별로 먼저 원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부문별로 원가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가 계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다른 원가 계산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공부를 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제품 원가를 계산할 때, 원가를 계산할 때 실제 발생액으로 원가를 계산하느냐, 아니면 추정에 의해서 원가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실제 원가 계산, 그리고 정상 원가 계산, 또는 예정 원가 계산, 자,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할 때 직접 재료비가 있고, 직접 노무비가 있고,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실제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모두 다 실제 원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정상 원가 또는 이 예정 원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원가 계산하고 동일하게 실제 원가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딱 차이점이 요거 하나입니다. 자,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액으로 한다는 말이죠. 자, 우리 구체적인 내용은 후 시간에 배울 텐데, 자, 예정 배부를 한다. 실제 원가를 쓰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먼저 예정 배부액으로 원가를 찾은 다음에 나중에 실제 원가랑 비교해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줘야 되는 거는 이 정상 원가, 이 예정 원가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로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표준 원가인데요. 자, 이 표준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 제조 간접비를 전부 다 표준 원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 표준 원가가 뭐냐? 자, 전산세무 1급에서는 표준 원가를 배울 거예요. 하지만 전산세무 2급 과정에서는 표준 원가를 공부하지 않는데, 그냥 쉬운 말로 정상 예정 원가처럼 예정 배부액으로 이렇게 표준 원가를 산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모두 다 실제 원가가 아니고, 자, 표준으로, 기초에 설정되었던 표준으로 우리가 예정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실제 원가, 그리고 정상 원가, 그리고 표준 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생산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개별원가예요. 개별원가, 그리고 종합원가가 있어요. 자, 이 개별원가든 종합원가든 전부 다 이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생산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액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개별원가랑 정상원가랑 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상원가랑 종합원가랑 이렇게 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혼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엮는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개별원가는 우리가 주문 생산만 시, 그러니까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든가 어떤 고가의 제품을 생산할 때는 개별원가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소량의 어떤 그 소품종 물건을 대량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생산할 때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 우리 종합원가 계산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다시 하나 둘 떼어 가지고 공부를 다시 다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뭐 12P 분석이라든가 또는 관련원가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원가 계산 범위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이런 원가 계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험 범위에는 전산세무 2급에서는 어떤 계산 문제라든가 이론 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든데, 자, 우리가 원가 계산의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간략한 선택지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원가를 어디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 전부 원가 그리고 변동 원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전부 원가는 말 그대로 이 전부를 원가에 넣어서 계산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 제조원가 3요소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자, 제조 간접비도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발생하는 우리 변동 제조 간접비, 그리고 조업도에 상관없이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자, 전부 원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경 쓰지 않고 이 제조 원가 3요소를 전부 다 제품 원가에 넣는 방법을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변동 원가는 우리가 제품 원가를 계산할 때 어디까지만 넣느냐.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것도 전부 다 우리 변동부에 해당되잖아요. 변동비에. 자, 그래서 여기 변동 제조 간접비도 크게는 변동비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비만 제품 원가에 넣어서 원가를 계산하고, 이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이 변동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뭐 초변동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원가 계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가 측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고, 생산 형태에 따라서 분류도 할 수 있고, 원가 계산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서 그 원가 계산의 절차도 알아봤고, 이제 그것을, 자, 원가가 발생하는 뭐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발생한 원가를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게 제 2절에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원가 부분은 우리 앞서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자, 크게 제조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 그리고 보조 부분, 이 제품을 생산하는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 이렇게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이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을 원가가 발생한다고 해서 원가 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원가 추적입니다. 자, 우리 원가의 기초 개념에서도 살펴봤어요. 자, 이 원가를 추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직접비는 그 제품에 또는 그 부분에 바로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직접 원가는 그 제품 또는 부문별로 정확히 짓기만 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 간접비, 이 간접원가라고 부르는 녀석은 이게 그 추적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거나 또는 추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하게 되면 어떤 배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 배부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별로 배분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원가 추적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접 원가는 배부 기준에 따라서 부분별로 배분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 간접 원가를 우리가 원가를 배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책에서도 나와 있죠. 이 배분화
배분이나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실익이 없는 겁니다. 자, 배분이나 동일한 말로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런 집계된 간접원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제품에 또는 부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응시키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 배부 기준을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합리적인 배분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부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배부 기준이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인과관계. 자,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자, 결과를 야기시킨 원인에 따라서 원가를 배분하는 그런 배부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담 능력 기준입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간접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곳에 좀 많이 배부하고, 부담할 수 없는 곳에는 적게 배분하고, 그런 부담 능력 기준으로 우리 간접비를 배부하자라는 그런 기준이죠. 상당히 불합리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부담 능력이 많은 곳에다가 배부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또 합리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담 능력 기준으로 우리가 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어떤 매출이나 아니면 이익이 많은 나는 부분에 요거 매출이나 어떤 이익을 기준으로 우리가 원가를 또 배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수혜 기준입니다. 수혜 기준. 우리가 보조 부분에서 간접비가 발생할 때 어느 부분이 또는 어느 제품이 제공받은 효익이 큰가, 그 크기에 비례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효익의 크기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또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공정성가, 이런 형평성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혜 기준이나 부담 능력 기준처럼 아주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구석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간접비를 배부하는 기준은 이 인과관계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우리 부문별로 원가를 계산할 때는 요 단계별로 원가를 계산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자, 언제나 원가 계산은 보조 부분에서 발생된 간접비를 배부 기준을 정해서 제조 부분으로 먼저 원가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제조 부분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 그리고 보조 부분에서 배분된 제조 간접비를 합쳐가지고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 다시 제품에다가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부된 원가에서 생산량을 나누게 되면 제품 단위당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계별로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모든 원가 계산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를 해버립니다. 자, 원래 일도 마찬가지죠. 쉬운 것부터 빠르게 처리하고 어려운 게 처리를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쉽게 추적 가능한 직접비를 이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것들 있죠. 직접적으로 먼저 각 부문별로 직접비를 집계를 해버립니다. 자, 두 번째, 자, 부문 간접비를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각 부문에 배부를 해버립니다. 자, 간접비는 보조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제조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제조 간접비도 있고, 또는 보조 부문별로 제조 간접비가 발생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접비를
제조 부분별로 또는 보조 부분별로 부문 간접비를 각 부분에 배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3단계. 자,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합니다. 자, 서로 2단계에서 이 간접비를 다 계산했잖아요. 부분별로 간접비를 계산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보조 부분도 한 개의 보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의 보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배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합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자, 4단계에서는 자, 제조 부분에서는 자, 직접 재료비, 1단계에서 계산한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집중 노무비를 계산이 이미 돼 있고 2단계에서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계산이 되어 있고 3단계에서 발생한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지금 제조 부분이 받았죠. 자, 그러면 이 제조 부분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 그리고 보조 부분에서 받은 제조 간접비, 이 모든 원가를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4단계 절차라고 우리 보시면 돼요. 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어려운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분별 원가 계산 절차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또 틀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자,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직접비요. 직접비, 그죠? 그리고 간접비예요. 먼저 원가를 먼저 집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직접비 계산하고 간접비 계산하고, 그리고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 그리고 제품에 부과를 하게 되면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분별 간접비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배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분 간접비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여러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공장 전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적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합리적 배부 기준에 해당하는 방법이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방금 좀 배워봤죠. 자, 우리가 부분 간접비로 발생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죠. 자, 건물에 관련된 감가상각비, 우리 공장 건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전력비, 그리고 임차료, 만약에 자기 건물이었다면 건물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공장 건물을 임차했다면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고, 그와 관련된 만약에 그 공장 건물이 자가로 그 보유 중이라면 재산세도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그 건물 화재를 위해서 건물 보험료도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기계 장치나 어떤 그 우리 설비 장비에 대해서 어떤 뭐 수선비라든가 또는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겠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인과관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배분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자, 건물 감가상각비는 그 부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 그러니까 만약에 제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방금 전 사례처럼 뭐 TV를 생산하는데, 그리고 컴퓨터를 생산하는 부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생산 부서가 차지하고 있는 또는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건물 감가상각비를 배부를 해주는 게 어떤 합리적인 어떤 배부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전력비는 누가 어느 부분이 더 전기를 많이 사용했느냐 되겠죠. 자, 임차료, 재산세, 건물보험료 전부 다 우리 사용하고 있는 건물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가 더 많은 수선을 하는데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배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 기준은 조금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니까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2교시에서 계속 이어가지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